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미래의 수학 교과서 276쪽의 1번, 대단원 평가하기 1번부터 풀이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을 각각 A와 B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고로 A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12b네. 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a제곱이 얼마보다 12b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b라는 녀석도 이제 주사위니까 넣을 수 있는 눈이 1에서 6인데 b가 1이라고 합시다. b가 1. 그러면은 a가 될 수 있는 거는 자, b가 1이면은 우변이 이제 12가 되니까 12보다 큰 수가 나오려면 a는 4거나 5거나 6이어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2라고 합시다. b가. 자, 이거 b의 값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a의 값이고. 그럼 b의 값이 만약에 2라고 하면은 2 곱하기 12는 24니까 2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의 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은 얼마? 5, 5, 25 또는 6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3이라고 합시다. 3 곱하기 12는 36. 그래서 36보다 크거나 같은 A 값은 6밖에 없죠. 6, 6에 36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1일 적에 3가지, 2일 적에 2가지, 3일 적에 1가지. 그래서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정답은 얼마? 6이다. 경우의 수는 6이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모서리를 따라 A를 출발하여 꼭지점 G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를 우선은 접하기에 앞서서 그 답지풀이를 보면 수용도를 이용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비추하고요. 사실 이와 같은 녀석을 이제 좀 쉽게 푸는 방법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확통을 배우면은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그 단원의 내용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과정에 그것을 가르쳐주면은 위배되고 쉽게 노가다로 풀어야 됩니다. 노가다. 그래서 그 노가다 가운데 수용도를 이용했는데 수용도보다는 조금 더 쉬운 녀석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이것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문제 그림을 확대하고요. 자, 확대를 했는데 오른쪽에 그림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또는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했느냐? 자, A라는 점에서 여기는 요 점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고요. A라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과 1을 더해서 여기 2다. 이런 식으로 풀었던 거 기억나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요 점이 다시 여기는 요 점이 만약에 A라고 하고 여기는 요 점이 만약에 B라고 합시다.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자, 이 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하나죠. 이 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길도 하나고요. 이 점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 길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1, 1, 1 적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1, 1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점으로 가는 방법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한 2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점으로 가는 방법은 요 녀석과 요 녀석, 즉 1 더하기 2를 한 3이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요 점은 2에다가 1을 더한 값 3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 점은 3과 3을 더한 값 6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점은 3과 1을 더한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점은 6과 4를 더한 값 10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입체 도형에서 A라는 녀석을 선생님이 위치를 좀 바꿀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요 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G라는 점을 이 점으로 할게요. 왜? 대각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장 먼 곳을 바라보고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거니까 A에서 G로 가는 경우의 수나 E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나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로 하는 녀석을 좋아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E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정답이 나오는 건데 자,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평면을 바라보세요. 요 평면. 입체 도형인데 평면을 바라보면 얘는 매나 마찬가지로 정육면체니까 여기는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1이고요. 여기서 H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1입니다. 그러면은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요 1에다가 1을 더한 값 얼마? 2라고 할 수 있죠. 이해가 됩니까? 2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디 있는 면을 볼 거냐? 왼쪽에 있는 요 파란색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아니네. 파란색 면을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면. 파란색 면을 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E에서 H까지 가는 경우의 수 1이고요. E에서 A까지 가는 경우의 수 1입니다. 그럼 E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얘랑 얘의 합 얼마?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파란색 지우고.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요 녀석. 요 녀석 보라돌이로 할게요. 요 녀석을 바라볼게요. 요 면. 요 면을 바라보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자, E에서 F까지 가는 경우의 수 1이고요. E에서 A까지 가는 경우의 수 1입니다. 고로 E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얘랑 얘의 합 얼마? 2라고 할 수 있죠. 네, 요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어떤 것을 이제 보면 게임 끝났냐? 요 C라는 점을 가기 위한 길들을 지금 본 건데, C라는 점으로 가려면 여기서 요렇게 오는 길, 여기서 요렇게 오는 길, 여기서 요렇게 가는 길, 세 가지의 합이죠. 이것 또는 요것이니까.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2라서 정답은 얼마? 6이다 라고 답할 수 있어요.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문제를 하나 더 선생님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로 바꾸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면을 보면은 경우의 수가 1, 1, 1,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2, 그 다음에 2 더하기 1은 3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요 면을 보면은 1, 1, 여기 2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요 노란색을 하면 되겠다. 보라색 요 면을 보면은 요 보라색 면을 보면은 입시 도형을 평면화 시켜서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7까지 하면서 설명합니다.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그럼 이 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합 얼마? 2라고 할 수 있고 2를 왼쪽 위에다 적을게요. 2.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 2에다가 1을 더한 값 얼마? 3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녀석? 요 점으로 오는 녀석은 얘랑 얘의 합 얼마? 6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빨간 녀석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요 6과 3과 3을 더한 값 얼마? 1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좀 감이 옵니까? 자,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길 바랍니다. 수용도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자, 이어서 3번. 자, 3번. 한 개의 동전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뭐 동시라는 말이 있건 없건 어차피 한 개의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 하나 던지고 남은 주사위 하나 던지고 그래서 이거는 곱셈 법칙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동전은 경우의 수가 2고요. 주사위는 6, 또 다른 주사위의 경우의 수는 6. 고로 요 녀석들을 다 곱하면 되겠죠. 곱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70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문제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4번.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입구로 들어가서 3개의 벽을 지나서 출구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건물이 있다. 이때 입구로 들어가서 출구로 나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이것을 말로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볼게요. 자, 입구에 와서 A라는 벽을 통과하고 B라는 벽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C라는 벽을 통과하고 출구로 나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접속사가 AND였죠, AND. 그래서 나오는 경우의 수들을 다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A라는 벽을 통과하는데 경우의 수가 3개가 주어졌고 B라는 데 4개, C라는 데 2개가 주어졌고 접속사가 AND였으니까 이것들을 다 곱하면 정답은 24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죠. 네, 쉽죠? 자, 이어서 5번. 자, 5번. 인천국제공항과 목포 사이 운행하는 고속철도에는 14개의 정차역이 있다. 이때 고속철도의 출발역과 도착역이 표기된 열차표를 발행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이 누차 말했지만 순열이랑 조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 permutation. 순열은 순서성이 있는 녀석입니다. 얘는 순서성이 있어요. 순서성. 순서성이 있다는 말의 표현은 다시 말해서 A, B 요렇게 되는 녀석과 B,
A 요렇게 되는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생각을 되면은 이거는 순열인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요 녀석,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순서성이 없다. 순서성이 없는 녀석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 A, B인 상황과 B, A인 요 상황이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출발역을 만약에 인천국제공항을 뽑았고 그 다음에 도착역을 서울역을 뽑았는 요 상황과 그 다음 출발역을 서울역을 뽑았고 도착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뽑은 요 상황과 요 두 가지의 상황이 어떻다? 다르잖아요. 출발이 야는 인이고 얘는 출발이 서잖아. 다른 상황이에요. 맞죠? 다르니까 순서성이 있네? 순열이네. 그래서 14개 중에서 14 permutation 그 다음 몇 개? 출발역 하나, 도착역 하나, 2개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4 곱하기 13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의 정답은 182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산수가 그렇게 빨라요? 라고 했는데 미리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집중도가 10분 이상을 넘어가면은 많이 흐트러질 거라는 염려함 때문에 여기까지 풀이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6번부터 풀이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